안녕하세요.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그 각종 이제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 표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계속 이제 그 공급 확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표적으로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목표로 했었었는데요. 그 270만 가구의 공급이라는 거는 뭐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안전도나 이런 것보다 연한을 따져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각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대선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떤 정책을 밀어붙일 그런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아마 그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런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대선 전국에서. 근데 여야가 모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하면 자꾸 이제 주택 보급률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시골에 다 떨어져가는 낡은 무너질 것 같은 그 주택도 한 채고요. 그리고 강남에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그 신규 아파트도 한 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산품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집도 공산품이거든요. 이게 위치제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이렇게 공급이 되는 새 아파트, 새 주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주거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22년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등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도시 서울시에서 이런 각종 이제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것이 일단은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 폐지와 개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뭐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폐지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또 이걸 해보니까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상황,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게 4년짜리 계약을 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융통성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게 궁극적으로 새로운 임대 주거의 공급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방송이 아마 전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임차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시도를 서구 유럽도 많이 했었어요. 특히 북유럽 같은데 뭐 우리가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하시는 그런 뭐 북유럽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서구 유럽 전체에 퍼졌었습니다. 유럽이 대표적으로 임차 주거 공급에서 실패한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민간 주도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나라가 됐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임차권을 기형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치권의 시도들이 시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완전히 무시하고 시장이라는 특징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시장이 사라지면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정책이라는 것도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가장 또 경제 질서의 메인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파트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두 아파트에 동시에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무슨 이 양자역학 같은 거죠.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뭐 그런 그 광자의 이중슬리 실험처럼 여기도 통과하고 저기도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주택이 2개 있든 3개 있든 4개 있든 나는 하나의 주거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임대차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의 주거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 시장의 주거 공급자가 돼야 임차인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또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그런 현상들을 마치 투기꾼으로만 몰면 그것이 과연 이 국가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이라는 그런 부동산의 신화라는 게 물론 이제 과거에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경제가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되면서 저성장 국가로 우리도 돌입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막 이렇게 과거처럼 10% 20%씩 뛰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도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실패,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정부의 정책 위반자가 만든 실패가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주택자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이러는 부분은 다주택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주택자한테 찾고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니까 때려잡아야 되라고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그 부동산의 시장이라는 게 작동되질 않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다주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완전히 시장 경기가 침체해서 막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아도 여기에서 뭐 갭 투자를 하네 뭐 이러면서 들어오고 뭐 싸게라도 어떤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추가로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 하락선이 어느 정도 그 댐처럼 막아주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장이 결정하게 하면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데, 누구는 나쁜 놈이야, 누구는 뭐 멍석말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세제를 만들어 가는 거는 결코 이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기 신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확대야말로 뭐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정부의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기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된 3기 신도시가 다시 뭐 백업을 해서 폐지가 되거나 진행이 차질이 있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 불확실성은 일단 올라가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